사용자의 피드백을 얻기 위해서 하는 모든 활동들은 유저 리서치에 들어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저 리서치는 사용자의 통계와 같은 정량적인 데이터를 수집하는 활동이 될 수도 있고 1대1 인터뷰 등을 통해서 얻는 사용자 의견이나 생각과 같은 정성적인 데이터를 수집하는 활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활동들을 하면 어떤 장점이 있고 구체적으로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유저 리서치를 해야 되는 이유? 첫 번째입니다. 사용자의 행태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에 대한 정량적인 데이터를 살펴보거나 그들이 하는 행동을 관찰하면 그들이 특정 문제와 관련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행태는 사용자가 실제로 하는 행동의 결과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팩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사용자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질문을 또 할 수 있다면요.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타겟 사용자로 서울 종로구에 사는 30대 학부모들을 잡았다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제가 가설을 세우기를 그들은 대부분 음식을 배달시켜서 먹을 것이다 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래서 해당 사용자들을 위한 음식 배달 관련 서비스를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유저 리서치를 하기 전에는 저의 생각일 뿐입니다. 유저 리서치를 하고 사용자의 행태를 파악하고 나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과 달리 99% 이상이 배달 요리가 아닌 직접 요리를 해먹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제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크게 바꾸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하게 될 수 있습니다. 즉 이렇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시그널을 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유저 리서치는 팩트에 기반한 사용자의 행태를 알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제 두 번째인데요. 두 번째는 가설을 검증할 수 있다는 겁니다. UX 디자인은 가설을 설정하고 검증하는 거라고 했어요. 유저 리서치는 궁극적으로 가설을 사실과 데이터로 변환하는 그 과정의 중심에 있습니다. 디자이너가 제품의 프로토타입을 만들었을 때 이것이 사용자에게 실제로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유저 리서치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제품을 사용해 보도록 하고 관찰을 할 수 있고요. 또는 출시된 제품에 대한 사용자들의 사용 데이터를 추출해서 사용자들이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내가 세운 가설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또는 그것에 반해서 사용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설이 맞다라고 확인이 된다면 해당 방향으로 더 발전시킬 수 있고요. 가설이 틀리다라는 것이 증명된다면 디자인 프로세스에 처음으로 돌아와서 가설을 다시 설정하고 이에 맞춰서 제품을 설계하고 테스트를 하게 될 수 있어요. 세 번째입니다. 실패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유저 리서치를 하면 제품의 실패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고 성공에 대한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유저 리서치를 프로젝트 초기부터 시행한다면 사용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제품을 설계할 수 있고요. 프로토타입을 통해서 제품의 디자인이 사용자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일찍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일찍이라는 게 제품이 출시되기 이전이 될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개발자들이 개발에 착수하기 전이 될 수도 있어요. 개발은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개발 이전에 가설을 검증할 수 있다는 것은 많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한 가지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예전에 펜텍이라는 회사에서 스마트폰에 탑재되는 캘린더 앱을 기획한 적이 있어요. 그때 저는 같이 일하는 윗분 중에 한 분으로부터 경쟁사에 특정 기능을 넣으면 어떻겠냐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당시에 경쟁사에서 나오는 스마트폰 캘린더에는 이벤트에다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기능이 있었어요. 그런 기능을 우리 회사에서도 넣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이었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경쟁사 조사를 한 후에 유저 리서치를 또 한 후 의사결정을 하면 어떻겠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오른쪽에 보시다시피 경쟁사 조사를 하니까 펜텍의 캘린더는 경쟁사 A 대비 편의 기능이나 개인화 기능이 약하다라는 점이 있었습니다.
개인화 기능은 스티커나 테마를 변경하는 것과 같은 기능이었고요. 편의 기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캘린더에다 그림을 그리고 어떤 노트를 그림으로 남길 수 있는 그런 기능이었어요. 제가 팀원분의 제안을 그대로 따랐다면 아마 편의 기능과 개인화 기능을 개선하는 쪽으로 갔을 겁니다. 그래서 이 차트에서 펜텍이 이쪽으로 이 부분으로 더 개선하는 쪽으로 갔겠죠. 그런데 사용자 인터뷰를 하고 캘린더 사용자들이 실제로 캘린더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니까 사실 개인화 기능이나 그림 그리기와 같은 편의 기능에는 별 관심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그것보다는 빠르게 등록된 일정을 조망을 하고 빠르게 일정을 입력하는 그것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입력과 확인이 됐다면 바로 캘린더 앱을 닫는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서 배운 것은 우리가 무턱대고 경쟁사의 방향을 따라가기만 했다면 기획이나 개발적인 비용적인 낭비가 심했을 거라는 거예요. 지금 보시다시피 결국 펜텍의 방향은 경쟁사 A를 따라가는 방향이 아니라 사용자들이 원하는 빠르게 입력하고 빠르게 조망하는 방향으로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유저 리서치는 이렇게 실패에 대한 리스크를 줄일 수 있고 비용적인 절감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리스크라는 것은 결국 이제 많은 비용을 의미할 수 있어요. 이제 네 번째인데요. 디자인의 근거를 제공하고 이해관계자의 동의와 승인을 이끌어낸다는 거예요.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디자이너는 혼자 일하지 않습니다. 클라이언트를 위해 일할 수 있고 회사에 속해서 프로덕트 매니저, 개발자, 마케터 등과 함께 팀원으로서 함께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럴 때 내가 디자이너로서 이 제품을 왜 이렇게 디자인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잘 커뮤니케이션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유저 리서치는 여기서 왜라는 부분, 즉 이게 사용자에게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이해관계자에게 잘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자를 설득하거나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아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새로운 기회를 포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유저 리서치는 새로운 기회와 문제점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디자인하는 이유는 비즈니스의 성공을 위해서입니다. 비즈니스가 성공하지 못한다면 내가 디자이너로서 갖고 있는 포지션 역시 없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즈니스의 성공을 위해서 UX, UI 디자인을 하고 제품을 만드는 거예요. 유저 리서치를 하다 보면 처음에 집중했던 주제 외에도 사용자의 다양한 부분을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기회가 되는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인사이트는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유저 리서치를 할 때에는 가설에 대한 검증뿐 아니라 사용자의 다양한 생각과 행동에 대해서 듣고 관찰하려는 열린 사고가 아주 중요합니다.